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를 일단 먼저 한번 해볼까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죠. 자,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미래 소년 코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그냥 우리가 다 예측은 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 장담을 하거나 보장을 하거나 그 결과가 무조건적으로 나는 이거 확신이 들어서 아니야 이거 무조건 갈 거야, 시장 빠지지 않을 거야, 뭐 상승장이야, 이게 생기면 그게 이제 좀 망하는 지름길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뚝심 있게 어떤 자기만의 원칙 이런 걸 가져가는 것도 뭐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하지만 이 시장의 그 물줄기가 바뀌거나 어떤 섹터의 물줄기가 바뀌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 그게 꼭 망하더라고요. 물리던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흐름 자체 변화하는 어떤 그런 곳에서 아이디어를 찾지만 고집은 없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또 그 얘기 하신 분들 댓글에 뭐 물리면 어떡하려고. 왜 물립니까? 손절을 하라고 100번, 1000번, 1만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주식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지 말고 배당을 많이 주는 거를 분할로 모아가지고 그렇지. 인덱스 그러니까 펀드를 그런 분들은 이런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트레이딩용 주식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는 중장기 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이게 중장기 포인트긴 한데 이제 중장기 포인트긴 한데 이건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는 사실 이거 안 좋습니다라고 150만 원 갔을 때 안 좋습니다 얘기하면 진짜 욕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150만 원 가고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100만 원 갔을 때도 더 갑니다 했었어요. 한 150만 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거는 반등은 한번 나오겠지만 빠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고, 그러니까 여기는 올라갈 때는 대부분의 목소리가 열의 7, 8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는 열의 7, 8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포인트에서는 크게 길게 보는 거니까 어차피 그럴 때 사야죠. 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이 제 선생님 중에서 저에게 이제 이 선물이다 하면서 이 말을 꼭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비사낙팔이라고 대표님 들어보셨습니까? 비사낙팔. 몰라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제가 비사낙팔로 이렇게 줄인 건데 외우려고. 제가 그러니까 무슨 뜻인데? 비관론자에게 사서 낙관론자에게 팔아라. 어디서 많이 듣던 유사 단어인데. 이거는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신 건 아니고 그냥 시장에 있는 어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라는 그렇지. 그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안 좋을 때 사서 좋다고 할 때 팔아라가 주식 격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논리로 봤을 때 물론 이거 저는 시세가 너무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이 3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미래 일이니까 모르겠고, 단지 지금 어떤 업황적인 부분에서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는 이 시점이 바닥일 수 있지 않을까. 남들이 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이 시점이 정말 이 섹터에는 바닥이지 않을까. 아까 또 성장주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런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우리가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 없어요. 볼 게 없습니다. 별로 아직은. 근데 이 추세가 잡히고 난 이후에 어떤 연속성 있게 들어오는 그런 매수세들이 붙는지 아마 이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공격적인 성향의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확실한 모멘텀, 확실한 그 숫자, 업황에 개선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점에는 이미 주가가 선반영 되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상승이 있는 그런 상황, 방향이 이렇게 좀 돌아가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지금은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그런 이 업황이 돌아설지 안 돌아설지 모르지만 최악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으로 이런 손절가를 잡고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린 거니까, 요 구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밴드 대가 여러분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그저께 종가죠. 그저께 종가부터 요 손절가 사이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이평선에 붙었을 때, 5일선에 붙었을 때, 11선에 붙었을 때, 21선에 붙었을 때 그런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고 그런 데서 사보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지지 저항이니까 이제 위에 있으면 저항이 되고 아래에 있으면 지지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사보고 이게 진짜 만약에 업황이 바닥이네 아니면 아까 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성장주들에 대한 섹터로의 순환이 도는 게 온다라면 이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위로 이 고점을 돌파하는 11만 원짜리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매수를 하게 된 거냐? 발바닥 각질에 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겠죠. 편안한 마음에서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이게 한참 올라오면 그때 가서 이제 2차 전지 해제 그랬제 얘기를 할 거고 그전에는 다시는 언급할 일이 아마 없지 싶습니다. 다만 손절가 깨게 되면 그때는 한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손절가 깨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드렸던 아이디어가 맞지 않았네요. 시장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그때 손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거고 뭐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그건 뭐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그냥 이런 생각과 이런 부분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저점, 비관론자들에게 우리가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큰 흐름에서의 아이디어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좀 4848 해야 되는 시점은 어디냐? 물론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뭐 펩트론 같은 거 신고가 가면서 한 40% 올라가니까 근데 그것도 4848이에요. 약간 호흡을 좀 길게 한 4, 5일밖에 안 걸렸잖아요.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에서 2주 정도 보는 단기 스윙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내 매수가보다 좀 올라온 상태에서 그냥 내가 요 정도 수익이면 나는 만족해하고 익절을 하든지 아니면 내 매수가를 담보로 해서 올라왔을 때 손절을 한다 매수가에서 그러면 난 손실 없이 빠질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어디 놀러 가서 공짜로 놀아보는 겁니다. 놀았는데 와 이거 재밌어 하는 거 하고 에이 재미없었네. 근데 뭐 별 손해 볼 건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딴 거 없이 저걸 힘들게 하는 거지 손절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 그리고 매번 손절한다 각오를 하고 하지만 또 실패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시 오를 것 같아서 아니면은 반등할 때 팔자 했는데 더 빠지니까 에이 조금 더 이러다가 더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 가장 큰 원인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해봤거든요. 왜 손절이 어려울까? 저도 어려웠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익숙해져 있고 손절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안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여윳돈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면 뭐 한 5억, 6억을 갖다가 이제 막 빚을 땡겨서 투자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걸 팔고 나서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자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요. 하여튼 그런 분도 있지만 1억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1,000만 원 하신 분도 500을 투자하신 분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야.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 다 각자의 그 금액 그게 감당이 있는데. 그러니까 손절도 연습이 필요한 거 같아. 맞습니다. 뭐든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손절을 연습한다는 건 계속 돈을 까먹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할 때 처음에 공부를 하는 그 관점은 소액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포커판에 앉는데 전부 타짜야. 8명이 다 타짜고 나는 초보예요. 그러면 거기서 돈 딸 생각을 하는 거는 유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기관들, 외국인들, 기관들이 개인들 돈 뿔가 먹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초보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뭐 그건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근데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돈을 가져가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종목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 간에 상패가 되지 않는 기업이고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거야 생각하고 아예 팔지 않겠다. 그냥 자산이다. 배당만 받으면 된다. 이런 관점이면 뭐 손실 날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일단 평가
액이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손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맞아. 예, 저 영스님이 이런 말 올리셨는데 초보들은 손절해야 할 때 물타기를 하죠. 그렇죠. 물타기는 첫 매수보다 한 두세 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정말 어려운 게 물타기고, 가급적이면 물타기보다는 그냥 손절을 하고 그 종목을 안 가진 상황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지금 종목 갖고 있으면 별의별 희망회로 다 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예요. 누구나 그렇죠. 뭐 다 얘기하는 거죠. 손절이 자, 중요하다. 뭐 오늘 이런 얘기로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뭐냐, 제약바이오 섹터는 누가 봐도 지금 시장이 주도주입니다. 뭐 오늘 사실 한 일주일간 4거래일, 5거래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갈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하루 이틀 정도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일단은 계속해서 관심권에 놓고 봐야 된다. 우리 뭐 화장품주들 중간중간에 쉬었지만 계속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앞에 상반기에 올랐던 우상향했던 뭐 식음료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 삼천당 제약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다 사실 여러분들이 상승주 차트 분석을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눌림이 나왔을 때 딱 요 상승 파동 딱 나오고 눌림 나오고 이렇게 돌릴 때 이런 때 딱 사가지고 하시지 않았으셨을까?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저는 이거 이제 하면서 그래 내가 이거 815에서 얘기했던 거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겠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금 저처럼 새가슴이 아니라 그래도 좀 통이 크신 분들은 요거 삼천당 제약 35% 올랐습니다. 좋게 오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러면 뭐 요 중간쯤 사서 한 20% 정도는 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저야 뭐 짧게 이렇게 해먹는 거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서.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는 계속 우리가 눈에서 떼면 안 된다. 하반기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눈에서 떼면 안 된다가 막 지금 추격 매수 하라가 아니에요. 제가 양봉 솟아오를 때 한참 시세 장중에 내고 있는데 그거 사면 원숭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원숭이가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떤 자기가 정해놓은 그 타점에 딱 왔을 때만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다만 우상향 흐름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정 나올 때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비사낙팔.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통하지만 우상향 흐름에 올라가는 종목에도 통하는 겁니다. 왜? 쫙 잘 올라가던 종목이 비관론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익절하는 사람들이 파니까 이제 다 왔다 하고, 그죠? 그런 분들이 팔아주니까 또 올라가는 거 침 질질 흘리면서 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이냐 하고 사주니까 저점을 만들고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함께 편승을 해서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 스토리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스토리는 뭐냐? 뭐 그런 얘기 하시던데 뭐 그냥 뭐 종목에 대한 정보만 얘기해 주세요. 뭐 여러분 경제방송 돌려보세요. 천지 빽가리로 나옵니다. 얘기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공략하느냐. 보면 삼천당 제약은 비만으로 지금 이렇게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유한양행도 이게 이슈가 비만이 붙으면서 슈팅이 크게 나왔거든요. 이게 뭐 제넥신인가 뭐 어디 회사랑 뭐 협업을 한다 이래가지고 그 회사가 이제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이구나 하면서 이제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어떤 비만이라는 키워드가 지금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끌고 있는 그런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알테오젠은 비만이 아니죠. 근데 SC 제형이라는 뭐 그런 키워드가 붙어 있는 회사인데 이런 것도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제 좀 훈풍이 이렇게 온기가 퍼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테오젠이 사실은 뭐 더 먼저 올랐었으니까. 그 다음에 바이넥스. 오늘 저는 이제 매매 관점에서 뭐 바이넥스는 그동안에 우리 구라 음봉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죠? 이게 미국에서 그 바이오 생물 보안법 얘기하면서부터 이제 이슈가 되었고, 요 내릴 때 이제 뭐 거래대금 없이 밀었다가 올리는 뭐 그런 그림들,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것도 사실 뭐 요런 구간에서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는데 기간 조정을 이렇게 오래 거쳤다는 거죠. 이렇게 박스권을 오래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그런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는 그런 위치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일봉을 조금 이렇게 길게 보면 어떤 그 앞에 이제 좀 고점 자리들, 저항 자리들, 이런 구간대를 이제 돌파하는 좀 중요한 가격단에 와 있습니다. 18,000원에서 20,000원짜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바이넥스에서는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조 4천억짜리 수주를 했죠. 그러면서 이 CMO, CDMO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아이디어는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 이거 뭐 8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막연한 어떤 테마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뭐 등급을 분류하자면 뭐 대선 테마나 초전도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결과치를 아예 예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영일만이라든지 확률은 떨어지지만 뭐 대박이 터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 어쨌든 돈이 투입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바이넥스 같이 이렇게 이제 뭐 기간은 좀 길지만 중국에서의 물량을 우리가 갖고 왔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 이런 어떤 숫자적인 부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과 진짜 꿈과 힘, 완전히 그냥 생날로 꿈과 희망을 먹어야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날로 먹는 게 사실은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숫자들은 오히려 좀 천천히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꾸준함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일정이 이제 기간이 이렇게 딱 잡혀 있으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전고점 돌파를 하고 박스권을 돌파하면 우리 공부했던 거 뭡니까? 요런 저항자리, 17,000원짜리 저항이었네요. 그럼 요거 만약에 요렇게 딱 눌렸다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참 좋겠죠? 요렇게 요런 구간에서의 지켜내는지 여부, 그 다음에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오늘 갭이 떴다가 음봉이 밀릴지, 갭이 떠서 여기 앞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날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우상향 흐름으로 지금 가고 저항을 돌파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이 2,500억이 터졌습니다. 3,000억 가까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많이 터진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다 해서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앞에 물량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터졌던 이 거래대금들, 여기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조해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물량 소화 다 했다 해서 그냥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 관심권에 놓고 눌림이 됐던, 눌렸다가 돌리는 시점이 오던, 돌파를 해서 눌림이 나오던, 뭐 다시 재돌파가 나오던 그런 관점들로 우리가 매매를 붙여볼만 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리가켄 바이오도, 오리온은 어떻게 됐지? 오리온도 바닥은 좀 저점은 안 깨고 돌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가캠이 힘내주기를. 그러면 쟤도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식음료 섹터니까.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이 전고점을 또 돌파를 하는 그런 그림이고, 앞에 요런 이제 저항단, 이제 상한가 갔던 구간, 요런 구간이 이제 이렇게 다 돌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하면 신고가입니다. 물론 윗꼬리가 달려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요런 것들 이제 소화해내면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흐름들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이평선 이렇게 밀집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이런 흐름이 또 요 시세 나오고 또 한 번 더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올리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가서 공략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빠르게 템포를 공략하겠다는 사람은 이런 구간들을 보시면 되겠죠. 돌파한 가격이 77,500원짜리니까 이런 구간에 왔을 때 한번 분할로 접근을 해본다라든지, 그리고 다시 돌릴 때 비중을 조금 더 담는다든지, 어쨌든 기준봉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요 기준이 하나가 생겼다. 그래서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요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해보고 끌고 가는 전략 괜찮다라고 생각 들고요. 여기 앞에서 봐봐요. 여기 돌파하면서 만들어진 기준봉입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시가와 그 저가 여기 살짝 이탈을 시키긴 했습니다. 근데 요거 아마 분봉 보시면 이탈시키고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구간들에서 뭐 매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고, 기다려보는 게, 아니면 뭐 중간에 이런 돌파했던 가격단 왔을 때부터 분할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런 구간에서 이렇게 돌리는지 확인을 하고, 일봉에서 뭐 저점 잡고 쌍바닥 잡고 쓰리바닥 잡고 이렇게 우리가 우상향하면 종목을 뭐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이 분봉에서도 단타할 때도 통하는 겁니다. 다만
그냥 시간 자체가 그냥 좀 짧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공사가 참 이 가스공사 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충분히 그렇긴 한데 네. 근데 그 밸류에이션으로 과거에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이 찝찝하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저거 물리신 분들 참 지금 머리 아파요. 일단 과거에 그 밸류를 인정을 못 받았던 거는 영일만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가스 파는 회사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도시가스 그런 거 들어오는 회사인데 그러면 그냥 유틸리티 업종에 그 꾸준하게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망하지 않고 완전 그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 하락할 때 그냥 뭐 손실 좀 덜 보는 정도 뭐 이런 걸로 접근을 하던 기업인데 갑자기 이제 그게 스토리가 바뀐 겁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리 앞에 기준봉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거래대금이 빵 터진 장대 양봉의 저점단에 오니까 그저께 어제 오늘 해서 이렇게 좀 돌리는 그림이 나왔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한국가스공사도 제가 요거 내려올 때 막 엄청 욕하셨어요. 그죠? 아무튼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정 당일날 사시면 그거는 아니지 않나. 초전도체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근데 이제 방송에 또 새롭게 유입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앞뒤 스토리를 모르시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5일선 타고 올라가던 종목이 5일선을 이탈할 때 5일선을 쭉 타고 내려오던 종목이 5일선 위로 올라설 때 이런 것들을 하나의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평선 하나 가지고 그런 기준을 잡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로 돈 버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기준과 원칙이 되는 거고 이탈하면 손절하고 그냥 심플하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요 보시면 앞에 저항을 돌파하면서 만들어진 장대 양봉이 요 하나 있었고 여기 시가 자리가 44,450원인데 뭐 4만원대까지 해서 요 밴드대가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언제 이야기를 드렸냐면 요 장대 음봉 나온 날인가? 아마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거든요. 방송을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해갖고 탁 올라왔어요. 근데 갑자기 뭐 가스값을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영일만의 재료가 아니라 그냥 이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가격을 인상시킨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한국전력 같은 거 30조 적자에서 전기세 조금 올리니까 흑자로 전환했잖아요. 물론 뭐 유가 하락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기업의 어떤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자체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이걸 만약에 지금 접근하겠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저점 이탈하면 나는 손절하겠어 라고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죠. 43,900원. 그렇게 해서 이게 뭐 가스값도 올라가고 이 하락했던 부분에 한 절반 정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 거니까 그 사이까지 이렇게 온다라면 뭐 꽤나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트레이딩을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접근을 또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 네, 항상 상승할 거라 생각하고 샀지만 아무리 이러저런 이유가 됐다 해도 트레이딩 관점이었다면 손절 라인 기준 네. 생각과 다르게 빠질 때는 그냥 손절을 쳐야 된다. 장기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장기 투자도 매수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업이 싸니까라는 논리보다는 기업이 싸면 한국가스공사 사가지고 지금 물론 영일만이 나중에 붙어서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장기 투자도. 그러면 그 근거가 깨졌을 때 그 기술적 분석에 어떤 포인트를 둘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업의 뭐 분기 실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업의 어떤 새로운 뭐 성장 동력이라든지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뭔가 사라졌을 때 소멸되었을 때는 그것도 손절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여러분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무조건 들고 간다고 절대 성공 못 합니다. 그건 제가 장기 투자를 굉장히 오랜 기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뭐 손해는 안 볼 수 있죠. 망하지 않을 회사라면. 그 팔기 직전까지 손해는. 근데 이게 저 시장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2008년도 고점에서 한 4, 5년 동안. 근데 하필이면 그게 LG 디스플레이 같은 거다.
그럼 이제 뭐 기업은 안 망하지만 여러분 계좌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항상 중장기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손절을 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손절 안 하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뭔가 아니다 싶을 때는 발을 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제약바이오 섹터는 우리가 뭐 이렇게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금융주들 이 KB금융 대장주였습니다. 그죠? 요것도 우리가 조금 뭐 매매 관점으로 보기에는 사실 시세 탄력이 좀 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업의 어떤 은행이니까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게 눌림이 한번 나올 때는 우리가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이거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치. 요 제가 이 이야기 드렸죠. 돌파했어. 요 딱 이야기 들으면 요런 구간 돌파하면 급등 포인트다. 앞에 N자 하락 나오고 요런 포인트들 이야기 딱 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이게 적용이 되네요. 물론 뭐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추세대 하단 자리, 뭐 채널 하단 자리 이거 뭐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적용 안 하시면 되고요. 맞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직접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3,200포인트에서 시장 하락할 때 내려가는 하락 트렌드를 딱 그어놓고요. 여기서 여러분 오늘 반등, 내일 반등 나옵니다 하면서 오늘 뭐라도 사세요.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 한 2, 3일 반등 나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다 지난 상황에서 뭐 얘기해봐야 라떼는 말이지 이런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팩트 체크를 해보세요. 이게 불변의 진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100% 무조건 맞는다. 세상에 그런 거 있으면 저기 뭐 삼성전자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방향성을 읽고 매매에 대응을 하기 위한 툴이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팩트 체크 하시고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사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